네,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장중에 또 변압기는 왜 안 가나요? 혹은 변압기에 무슨 악재 있나요? 라는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관련해서 제가 변압기를 브리핑을 해드렸었던 만큼 그것에 대한 AS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왜 움직임이 좀 더딘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과연 이제 변압기 쪽에서 추후에 더 큰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는지도 같이 한번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변압기 관련된 종목이라고 한다면 총 5종목 정도가 있을 거고요. 자, 중소형주로 볼 수 있는 게 일진전기와 재룡전기, 그리고 중대형주로 볼 수 있는 게 HD 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이렇게 이제 3개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변압기 5총사라고 하면 이렇게 5종목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중소형사와 이제 중대형사의 좀 구분점도 좀 있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최근에는 중소형주 위주의 좀 랠리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고, 이후부터 중대형주가 다시 한번 급등 랠리를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최근에 이제 움직임들을 좀 보면 변압기 쪽이 많이 못 움직였습니다. 물론 지금 재룡전기와 같은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상향 차트를 잘 유지를 좀 해주고 있는 반면에, 자, 예를 들어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우상향 차트에서 조금 멀어져서 지금 조정 구간을 좀 거쳐나가고 있는 패턴들이 확인이 되고요. 자, 반면에 이제 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또 중대형 주임에도 불구하고 우상향 차트를 그래도 추세 깨지 않고서 어떻게든 지켜나가려는 노력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PER 펀더멘탈로 봤을 때 가장 저렴한 종목 중에 하나가 효성중공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 위주로는 밑으로 이제 하방 경직이 좀 일어나면서 가격을 좀 잘 지지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추후의 성장성 관련해서는 효성중공업보다 LS일렉트릭과 HD 현대일렉트릭의 성장세가 전 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 두 종목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시장의 이제 주도주 흐름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뭐 초전도체 테마 이런 것들 다 생략하겠습니다. 주도주 섹터로 볼 수 있는 것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패턴들을 좀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움직였었죠. 자, 그 이후에 또 움직임을 좀 보게 되면 반도체 쪽도 한 번씩 들썩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반도체만 쭉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반도체가 또 조정이 크게 나오면서 2차 전지로 또 움직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0%씩 폭락했었던 PSK 홀딩스와 같은 HBM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또 이렇게 올라가는 양상까지도 우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순환매가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그것이 이제 추세적인 상승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 천하로 끝나거나 보통 이틀에 걸쳐서 급등시키고 다시 한번 크게 눌림목을 주고 다음에 다른 섹터들의 급등으로 다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사실 종목들의 추세들이 많이 꺾이는 것들을 굉장히 흔하게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총 매수세가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죠? 뭐 내일 또 다시 중국 관련된 종목이 움직이고 뭐 변압기 관련된 전력기기 쪽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두 가지 틀 내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라는 그 틀 내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져가시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부재 측면에서 봤을 때 변압기 쪽과 말씀드린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가 여행, 항공 관련된 종목들을 좀 부재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더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재룡전기의 그래도 상승세가 좀 만만치 않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나 이제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컸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분기 실적으로 보게 되면 매출액 460억에 영업이익이 197억 정도가 찍혔어요. 자, 영업이익률이 무려 몇 프로입니까? 영업이익률이 42%입니다. 굉장히 큰 수치의 영업이익률이 발표가 됐고, 자, 1분기만 하더라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또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영업이익률이 28%였어요. 즉,
지금 26%를 찍었었던 작년도 3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이 나왔습니다. 40%대가 나온 거예요. 굉장히 흔치 않고 앞으로 이게 3분기, 4분기에 그대로 이어질까를 봤을 때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에 따라서 지금 현재 뭐 2분기 실적 지표만 가지고서 좀 평가를 좀 해봤을 때에는 현재 150억이 당기순이익이 찍혔기 때문에 단순하게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한 600억 정도가 나오게 되겠고요. 물론 그 정도 영업이익률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했을 때 어쨌든 PER은 지금 현재 6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재룡전기의 특징이 뭐였죠? 재룡전기 특징은 말씀드린 대로 변압기 쪽 매출 비중이 과반수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90% 이상이 변압기 쪽 매출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좋은 주가 상황을 그려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이제 중소형주로 볼 수 있는 일진전기는 어떨까요? 자, 일진전기는 사실상 좋은 호실적을 발표를 하진 못했습니다. 자, 2분기 실적은 매출액 3,040억에 영업이익 130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 지금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는 4%가량을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패턴들이 눈에 띄는데요. 바닥을 다진 이후에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진전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전선과 변압기를 동시에 해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전선 쪽 매출이 좀 상당했고 변압기 매출이 하반기부터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지금은 저평가 상황이다. 영업이익률이 급작스럽게 회복되는 모습이 보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비중이 높아지는 쪽에서부터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은 크게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를 기대해보는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매수를 해주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수치를 한번 볼까요? 수치를 한번 보게 되면, 자, 북미 시장 훈풍의 변압기 수출 기업 관련해서 이렇게 뉴스가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변압기 제조기업 2022년도에 대한 이제 실적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재룡전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좀 거론이 되고요. 이제 밑쪽으로 조금 이동하다 보면 이제 중소형 관련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실적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이 됩니다. 즉 사실 변압기 제조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형, 중대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상장사, 비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똑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통 슈퍼사이클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잘 선호를 안 하고 멕시코 제품을 많이 쓰다가 이제서야 또 우리 제품에서 당연히 부족하니까 제품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에 이제 또 수입으로 의존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지금 수주 잔고가 크게 쌓여나가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HD 현대일렉트릭 최근에 이제 보고서에 의하면 IBK 증권에서 나왔네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미국 중동에서 대규모 수주로 지금 성장성이 기대된다라는 측면에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레포트들도 같이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주장을 좀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에서 대규모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지금 뭐예요? 수주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제 수주 게임이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이제 좀 움직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주가 되게 중요하다. 수주가 곧 실적이고 수주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잔고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가격은 크게 오른다. 제품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영업이익의 사이즈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실제 이제 2023년도 이제 실적 전망을 좀 보게 되면 매출액 2조 5천억에 영업이익 2,3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부터 조금씩 더 성장하는 것으로 봤을 때 2025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3조 5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300억 정도로 현재보다 약 40% 넘게 늘어난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적지 않은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금 목표 주가를 상향해서 9만 원대까지도 지금 예상을 해보고 있는 레포트들이 지금 단기간 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가의 뷰는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그리고 기업의 실적도 점점 좋아질 만한 이런 여건들이 완성되고 있는데 반면에 아직 주가가 못 가고 있는 이유는 아직 주도주로서는 그죠? 주도주로서는 다른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밀리는 형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3분기, 4분기에도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하겠지만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저는 주가가 다시 상당 구간 랠리 양상을 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수출, 통계 자료들 계속 추적해 나가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가 상당히 혹시나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단행하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은 크게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출 기업으로서는 이익이 잠깐 급등할 수 있는 그러니까 3, 4분기에 더 상반기보다도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기보다는 중기 관점에서 그리고 중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압기 쪽에 이익률은 좋아질 것이고 주가 역시 상당 구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주가 재평가 리레이팅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단기적으로 덜 매력적인 이유는 뭘까요? 매력적인 이유는 워낙에 이제 반도체, HBM부터 시작해서 그죠? 지금 현재 관련된 뭐 메모리 가격도 반등할 것이다라는 의견부터 시작해서 지금 투자가 다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시세들이 너무나 크게 나와요. 특히나 이제 한국 시장은 반도체를 제외하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또 이런 쪽에서 시세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어떻습니까? 변압기가 또 사실 또 굉장히 또 특이한데 초전도체와 테마가 엮여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건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초전도체 테마가 이것이 사기다, 별거 없었다 라는 게 증명된다면 이후에 변압기 쪽이 조금 더 조정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면 저 역시 이런 쪽을 기회로 잘 발판 삼아서 추가적인 물량을 또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도 전략적인 부분들을 잡아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업 가치가 지금 뭐 줄어들거나 나빠진 것이 아니다. 주가라는 것은 사실 가치보다도 더 내려가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가급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봤을 때 오히려 이 갭 차이가 벌어지면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 즉 가격 자체는 계속 낮아져요. 이게 가격이라고 칩시다. 자, 이거는 기업 가치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투자에 있어서 비중을 늘려나갈 수 있을 만한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벌어졌을 때 보통 가치 투자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구간에서 엄청나게 모으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잘 홀딩했다가 이 구간에서 파는 겁니다. 단기적인 주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항상 가격이라는 놈은 기업 가치와 거의 비슷한 움직임으로 결론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봤을 때에는 이런 것들을 잘 챙겨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높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변압기 절대 뭐 지금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또 홀딩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더 모아나가실 수 있는 기회로 보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적극적인 투자 없이 앞으로 수주 잔고가 그냥 쌓이면 쌓일수록 영업이익률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인 업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오랜만에 돌아온 25년 만에 돌아온 슈퍼 사이클 그러니까 그 교체 주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지금 HBM부터 시작해서 뭐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데 그럼 서버용 뭐 전력도 소모도 점점 심해질 것이고 그것에 따른 전력 확충은 안 합니까? 인프라가 없이 그게 가능합니까?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교체 주기까지 지금 임박한 변압기 쪽에 미국의 전면적인 교체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 서버용에 대한 이 전력 소모를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초 변압기 투자부터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 사이클은 우리가 무시하기 어렵다. 반도체, AI 반도체, 뭐 서버, 앞으로 뭐 이런 것들에만 주목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인프라 쪽에
인프라가 사실상 우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를 우선시하는 이런 투자를 진행하시는 거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